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전기차 혼내주기법 제27강입니다. 굉장히 좀 잘게 나누다 보니까 지금 세 번째 진사 프람을 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30강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조금 분량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한 꼭지마다 좀 학습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줄이면서 좀 더 컴팩트하게 그렇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선생님 좀 강의를 갖다 잘게 자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이야기했듯이 진사 프람의 반작용적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반작용적 개념이 그 경리에서 나오는 구별, 차이, 그리고 또 경리에서 나오는 뭐가 있었습니까? 금지, 방해, 차단 이런 의미가 있었죠. 그 두 개의 개념 중에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전기차 프람의 종합적인 개념도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프람은 작용과 반작용의 개념이 연결 출발이 작용이라면은 그 전제된 조건으로서 격리 차단이 반작용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붙어 있는 그런 어떤 다수 혹은 두 개의 사물이 이렇게 격리를 딱 시켰을 때, 혼합되어 있을 때는 이 사물의 정체를 갖다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두 사물을 이렇게 딱 분리를 시켰을 때는 두 사물에 구별되면서 또한 그 차이를 갖다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두 번째 이 내용을 관해 가지고 학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행위를 갖다 차단했을 때는 금지, 방해 의미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두 번째 반작용적 의미, 즉 연결 출발의 근원적인, 본원적인 어떤 그 전제 조건인 반작용 개념인 격리에서 나오는 구별,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이 나오죠. 개체 대상을 격리시키면 여기서 구별, 차이가 난다 이래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발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차이라는 것, difference라는 이 의미에서 A와, 지금 이게 이제 A라고 이렇게 할까요? A와 B를 이렇게 두면 A와 B가 구별되고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는 A와 B가 뭐다?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A와 B가 똑같으면은 딱 섞어두면은 그냥 전체가 하나로 보일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딱 구분해 가지고 두 개가 완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이야기는 A와 B가 같지 않다, 즉 다르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A와 B가 같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부정의 의미로도 이어진다라는, 부정의 의미로도. 이거는 뒤에 가보면은 prevent from, 즉 방해, 차단, 금지라고 할 때 이 from도 이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드는 예로서 폭우가 내려가지고 폭우가 우리 밖에 나가는 걸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방해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폭우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 그죠? we could not get out because of the heavy rain 해가지고 우리가 could not이라는, cannot이라는 부정의 의미가 이 자체에 숨어 있듯이, 들어있듯이 이 구별과 차이에서도 A와 B가 같지 않다, 즉 차이가 난다라는 의미에서 A는 B가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사실은 선생님이 도형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했으면 보다 더 깔끔할 텐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부정의 의미까지 함께 딱 포함해서 생각하고, 자,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격리, 구별, 차이. 자, 우리가 전사 to와 전사 from은 가장 상극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to는 뭔가 두 개의 사물이 붙으려고 하는 거고, from은 붙어있는 두 개의 사물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다? 결혼하다, 결합할 때는 be married to지만은요, 진짜 from, 격리, 분리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뭐다? 여기 나오는 이혼하다고 할 때 be divorced, divorced from을 쓴다라는 거죠. 결혼하다 할 때는 결합이기 때문에 to고, 이혼은 결합했던 게 떨어지는 것, 격리이기 때문에 뭐다? 진짜 from을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딱 떨어지는 것, 이것만 from을 쓰느냐? 그게 아니죠. 전사의 어떤 그 목적, 대상으로 쓴 쌤이 처음에 인트로에서 할 때도 눈을 이야기했죠. 그죠? 사물, 행위, 사람, 개념 등등 다양한 어떤 요소를 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게
분리되는 현상이 그냥 물리적인 어떤 분리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그 관념적인 어떤 괴리 이런 것들도 전부 from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유의하고요.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divorced from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 from의 분리, 격리의 표현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두 번째 문장에서는 비유적으로 썼죠. 그죠? 가끔은 정치인들이 뭐뭐 하는 것처럼 보여. be divorced from reality. 현실과 아주 이혼을 해버린 것처럼. 현실과 남남인 것처럼. 비유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럼 현실을 아예 어떻게 한다? 모른다라는 의미보다도 도외시해버리는 거죠. 지금 이게 해석을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래 되는데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번역적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가끔은 정치인들이 현실을 갖다가 너무 도외시해 버리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게 정치에서는 두 가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이론적으로는 강하게 대립하고 있지만은 이상은 뭐겠습니까? 정치학에서 이상주의라는 것은 이거는 국가의 어떤 복리를 정진하고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갖다가 확보하고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복지 사회를 갖다 구현하고 뭐 그리고 국가 간에서는 평화를 유지하고 우호관계가 정진하고 뭐 이런 것 다 이상주의죠. 그런데 현실주의는 뭐겠습니까? 정치에서 권력을 위한 투쟁이다 이 말이에요. struggle for power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국내에서의 어떤 그 정치 집단 간의 struggle for power도 되지만 국가 대 국가가 되면 international politics 국제 정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것 자체가 현실을 갖다가 철저한 기반으로 베이스로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때로는 정치인들이 아예 현실을 갖다가 도외시해 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be divorced from이라고 뭔가 이혼한 부부, 이혼한 어떤 남녀의 그 모습을 갖다가 빌어가지고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separated, 그죠? 뭐 별가하다, separate는 본래 이제 분리하다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 있어, 그는 몸으로 분리됐어. 그의 아내로부터 분리됐다 하니까 결혼 생활에서 아내로의 분리는 결국 별거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별리, 별거, 떨어졌다라는 의미로만 쓰이느냐? 아니다 이거죠. 앞에도 얘기했지만, 관념적인 어떤 분리, 격리, 다, from을 쓴다 그랬죠. 자, it's difficult to separate. 자, 뭔가, 일단 separate가 딱 나오면은,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떤 어법적 어휘라는 겁니다. 어법적 어휘로 리딩 하면은 뒤에 뭘, from을 갖다가 딱 guessing하는, 이게 딱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distinguish 나오면, 뒤에 뭐 from 딱 나오고, 뭐, differ 나오면 뒤에 뭐가 from이 나올 거다. 이렇게, 뭐 prevent 나오면 뒤에 from이 나올 거다. 이렇게 앞에 어떤 동사를 갖다가 딱 리딩 하는 순간에 저 다음에 뒤에 이어서 나올 전치사를 갖다가 guessing하는, 이게 reading and guess고 이러한 어떤 구성을 이루는 어휘들을 갖다가 쌤은 어법적 어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쌤이 어법적 어휘다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수구로 외웠던 뭐 prevent from이고 뭐 attribute A to B고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어법적 어휘라 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전설과 사실, 진실을 갖다가 분리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구분한다, 구별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전설과 사실을 구별하기란 어렵다 이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ason distinguishes. 이성이 사람과 동물을 갖다가 어떻게 구분해 준다 이래 되니까 결국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구별된다 이래 되겠죠.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것은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distinguish from. 뭐 더 이상 쌤이 여기다가 뭐 사족을 달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distinguish A from B 못지않게 반드시 쌍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이 뭐다? distinguish between A and B다 이 말이죠. 그러면 distinguish between이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A and B나 아니면은 복수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between
the people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between A and B로 나왔을 때는 이 A and B가 지금 여기에는 A가 true 그리고 B가 false series, 그죠? true series, false series라고 간단하게 나왔지만 때에 따라서는 between A and B의 A와 B가 상당히 길게 어떤 데는 한 두 줄 가까이 쭉쭉 나올 수 있습니다. A와 B가 각각이. 그랬을 때 between A and B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소위 말하는 뭐다? 어법적 어휘다 이래 되는 겁니다. between을 딱 보는 순간에 뒤에 뭔가 A and B 구조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게 어법적 어휘를 베이스로 한 guessing이고요. guessing. 그랬을 때 이러한 어법적 어휘에 대한 reading and guessing이 되어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길게 나와도 그냥 그다란 하나의 의미 단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어법적 어휘가 굉장히 리딩하는 데는 독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과 reading and guess를 병합해 가지고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긴 내용도 하나의 전체가 이미지로 이제 쑥쑥 우리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릴 때 옆에 풍경들이 이미지로 쑥쑥 지나가는데 그게 지나가자마자 잊혀지는 게 아니라 쭉 연결되면서 쭉 지나온 풍경들이 지금의 어떤 거쳐가는 그 풍경과 함께 하나의 어떤 커다란 어떤 화면으로 쭉 우리 기억 속에 딱 들어오듯이 영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distinguish between A and B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distinguish A from B보다도 distinguish between A and B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reading, 영문 독해를 할 때 있어가지고는. 자, 아무튼, 구별을 표현할 때는 전치사 from을 갖다가 쓴다라는 거. 또 distinguish between A and B 혹은 distinguish between 다음에 복수명사. 이렇게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이제 구별하다 할 때 삼총사가 앞에 나온 distinguish A from B, 여기 나오는 tell A from B, 또 know A from B입니다. know A from B는 선생님이 기억이 없는데 tell A from B는 요 tell 동사를 가지고 쌤 옛날 한참 대입 공부할 때 본고사 공부할 때 이 시험 문제로 잘 나왔습니다. tell이라는 동사가. 자,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하면은 purple과 자주색과 보라색의 차이를 말하다 이래 되겠죠. 그죠? 이 from 자체가 차이의 의미니까. 아니면 purple과 violet의 다른 점을 갖다가 말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tell A from B. 그 다음에 또 know A from B. 그래서 know A from B. distinguish, tell, know A from B는 삼총사로 반드시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I can know a genuine pearl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진짜 진주죠. 진짜 진주와 an imitation. 요거는 이제 imitate, 모방하다는 뜻이니까. 요게 관사가 붙음으로써 모방이라는 단순한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모방으로 만들어진, 모방으로 태어난 어떤 하나의 개체란 뜻입니다. 부정관사 어가 개체를 표현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문맥상 서로 비교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a genuine pearl 하면은 여기는 an imitation은 뭔가 모방한 진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at the glance는 이 glance는 느낌이 뭔가 glide 슬쩍 미끄러져 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at the가 굉장히 짧은 순간입니다. at the가 그러니까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어떤 대상을 갖다가 눈길이 살짝 닿았다가 탁 지나가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흘낏 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눈에 단숨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나는 단숨에 한눈에 탁 척 보면 그냥 진짜 진주하고 모조품을 갖다가 구별할 수 있어 이래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distinguish A from B, know A from B, tell A from B 반드시 주시하고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잔소리같이 distinguish A from B 못지않게 distinguish between A and B라는 어법적 의의도 반드시 주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격리 구별 차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 용어가 나오죠. 이게 바로 discriminate입니다. discriminate.
discriminate는 특히 페미니즘에 관해서는 이거는 거의 단골로 나오는 용어죠. 페미니즘, 여권 신장 운동 이래 되는데 그래서 여성 차별, 성차별 이렇게 할 때 discriminate는 항상 나오죠. 이 차별이라는 게 뭡니까? 구별하다는 뜻이죠. 그죠? 구분해 가지고 대우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게 구별과 차이의 의미가 이미 차별에 다 들어 있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He has no sense. 전혀 의식이 없어. 전혀 모른다라는 뜻이 되죠. He has no sense 혹은 no idea. no idea 해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이제 뭔가 인지적으로 모른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뭔가 좀 감각적으로 그러한 인식 자체가 없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sense가 오면은 자, to discriminate right from wrong 되죠. 그죠? 그래서 뭔가 옳고 그름을 갖다가 discriminate 구별하다, 차별하다라는 게 차이를 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뭘 갖다가 구별하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 번역적 정도에서 해석을 붙이자면 이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discriminate가 딱 나왔을 때 이렇게 against하고 결합되는 표현은 유의하자 이 이야기죠. 자, discriminate against 하면 이 against가 뭐를 갖다가 강하게 배척하는 겁니다. to는 오는 거를 갖다가 이제 거부하거나 살짝 밀치는 정도면은 against는 굉장히 강하게 오는 힘을 대받아 가지고 확 밀어버린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against가 보면 are you for or against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문장은 외워두기 바랍니다. Are you for? 이건 찬성입니다. Against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에 찬성을 하니 반대를 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 Are you for or against it?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against는 반대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한자를 쓰면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오는 거를 그냥 반대 힘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의미에서 뭘 거스른다 이런 뜻도 되고 따라서 이게 누구누구의 어떤 이익에 거스른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뜻이 되죠. 따라서 이때 against는 불리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iscriminate against 하면은 뭔가 불리하게 차별한다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보면은 장남을 갖다가 막 우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작은 자녀들은 조금 소홀히 하는 건 이제 차별해도 좋게 차별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against가 왔을 때는 이게 이제 불리하게 차별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차별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게는 불리하게 대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통 discriminate against라고 표현한다. 여기까지 딱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 for, against 같이 찬성, 반대까지 딱 챙기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족이라고 할 정도의 표현들이 나오죠. be different from, 그죠? 뭐뭐와 다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나 자주 보고 너무나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be different 하면 그냥 from 누구나 다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영어 공부할 때 한번 딱 생각해 보십시오. 쌤도 그랬습니다.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 했는데 왜 with를 안 쓰고 이 from을 왜 썼지? 처음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했습니까? 쌤도 옛날에 다 이런 생각 했습니다. 그냥 with 쓰면 되지. 뭘 또 froms가 외우게 만들어. 이랬는데, 그렇게 고민했던 게 지금 이제 from의 개념을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나 지당한, 그죠?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with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소유대명사로서 yours는 your view로, view의 의미고요. 자, 그 다음 he's quite different from what, 그죠? what he used to be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그는 뭐뭐와는 완전히 다른데 뭐와 다르냐면 what 이때는 하면 이렇게 the man 굳이 풀면 the man who 이래 되겠죠. 그죠? the man who he used to b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가 그랬던 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래 되죠. 근데 이제 비교가 되는 게 현재의 그의 모습과 과거의 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 비동사로 유의할 것은 비동사로 지금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he used to 끊지 말고 be까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요거는 과거에 그가 그랬던 어떤 상황이나 사실, 존재고, 이건 현재 지금 존재이기 때문에 비동사로 비교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비동사를 표현해 줘야 된다. 이때 is는 실질적으로 조동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동사는 동사를 대신해서 일체 문법적인 행위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게 조동사로 쓰였다면 이게 조동사로 쓰이고 있는 비동사까지 같이 써줘야지 이게 서로 상응한다는 뜻이죠. 이 be가 떨어져 나가면 used to 딱 이까지 가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 동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일반 동사 앞에 만약에 뭐 he, 뭐 does라든지 뭐 일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오면은 그냥 used to까지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비동사가 왔을 때는 be까지 써줘야 된다. 쌤은 옛날에 이 문장을 그냥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에 한번 나왔을 때 쌤이 한번 틀렸거든요. 틀렸기 때문에 에이 다 외워버려. 그래가지고 he's quite different from what he used to be까지 be를 힘을 딱 주가지고 외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쌤이 이게 이탈릭체로 딱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The two concept, 그 두 개의 컨셉, 개념은 quite, 자, distinct. 요 distinct가 distinguish의 앞에 동사가 나와죠. distinguish, 그죠? 그것의 형용사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distinct, 뭔가 구별이 되는 이런 뜻에서 차이가 나는, 다른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치사는 from을 쓰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념은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하나 비교가 알아야 될 용어는 extinct가 있어요. extinct. 이건 extinguish 동사 extinguish의 형용사형이죠. 그럼 extinguish는 뭐다? die out, 완전히 멸종하다, 사라지다. 따라서 extinct는 완전히 사라진, 멸종된 이런 의미라는 거. extinct, distinct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요 기본 어휘로서 시험에 간혹 등장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far가 이제 부정의 의미로 쓰이는 거. 저 앞에 했죠, 그죠? 두 개가 딱 격리를 시켰을 때 구별이 되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A와 B가 같지 않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A는 B가 아니다라는 의미, 부정의 의미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The fruit is far. 근데 이제 요 from 자체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 far가 왔습니다. far가 from life. 이거는 익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쌤도 옛날에 뭐 far와 from의 의미를 갖다가 개념을 모를 때는 far from 하면은 never, never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 시절에는 열심히 외웠습니다. 전부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가만히 뜯어보면요, 이 from이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죠? from이 떨어져 있는데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참 먼 간격을 두고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니까 흔히 우리말에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야, 그거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 혹은 사실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far from. 한참 거리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거. 너무 간단하죠? 뭐 더 이상 쌤이 설명할 이유가 없겠죠. 필요가 없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한참 두 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안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his composition is far from satisfactory. 본래 이제 여기 보면 being 이렇게 being이 보통 이렇게 생략되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사에서도 to be가 물론 그 to be라는 부정사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문법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생략되듯이 이게 being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생략해서 쓰는 경향이 현대 영어의 일반적인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far from being satisfactory. 그러니까 그냥 전사 다음에 형용사가 탁 나와버린 그런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being이 숨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composition, 그의 글이 만족하다는 것하고는 한참 거리가 있어. 그러니까 만족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어, 멀어 이런 의미니까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부정의 의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Research on the matter. 요게 이탈릭 체인 거는 우리 앞에 전사했죠, 그죠? Research on 뭔가 비중을 딱 두고
중점을 둔 주제 이런 의미의 전치사 on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한 어떤 연구는 is far from conclusive. 결론을 내기엔 아직 한참 멀어서 이런 뜻이죠. 밑에 해석은 그 사안에 관한 연구는 결론에 이런 것은 아니다 했지만 결론에 이르자면 한참 걸려 좀 이런 뉘앙스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아직까지 결론에 이르렀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어. 뭐 이 정도 해석이 되겠죠. 그죠? 근데 보다 더 뉘앙스를 살리면 결론에 이르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됐죠? far from.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동명사의 어떤 특수 구문할 때 등장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far from ing죠. 그래서 당연히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from이란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 동사를 표현할 때는 당연히 ing를 써야죠. 그죠? 그래서 praising me, 나를 갖다가 칭찬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게끔이라니까 절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나를 갖다가 칭찬 안 했어. 그리고 my father call me down. 이 call은 좀 나를 갖다가 막 나에게 소리를 막 치는 겁니다. 그대로 느껴보면요. call 내가 나에게 소리를 막 쳐가지고 내가 down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로 막 꾸짖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 이래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꾸중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이 느낌이 좀 다르죠. 그냥 scold 했다라는 것보다 좀 더 현장감이 느껴지는 어떤 생생한 어떤 표현이죠. call down 하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칭찬하는 것 갖고는 뭐 그냥 구말리 떨어졌다 이런 뜻이니까 칭찬하기는커녕 나를 갖다가 굉장히 호되게 꾸짖었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호되게 꾸짖었다 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free from이죠. free from. 이것도 보면 from이 anxiety로부터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anxiety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가지고 free 뭐 자유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anxiety로부터 시달리지 않는다 좀 이런 뉘앙스죠. 지금. 그러니까 근심 걱정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하면 어느 누구나 다 근심은 있기 마련이다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단수 현재로 썼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하나의 팩트로 표현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free from이 이 마을은 도둑들로부터 뭐 이 도둑이 산적들이라고 생각을 되고 있거든요. 산적들이 막 출몰하다가 아예 탁 사라져 버렸어. 굉장히 멀리 가버렸어. 그래서 도둑들과는 굉장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 말이죠. 즉 위에 이 내용과 그대로 가면 도둑들로부터 시달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는 도둑이라고는 없다라고 단순히 표현을 하지만 뉘앙스는 이 마을은 도둑들로부터 안전하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됐죠? far from, free from까지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 far from, free from까지 같이 딱 챙기면 뭐 전치사 from, 격리에서 나오는 부정의 의미 이까지는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략하게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했네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간략하게 독해로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체화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대표 표현으로 알고 있는 prevent from의 그 방해, 금지, 차단의 전치사 from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